자, 이번 강좌에서는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써줘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P로 쓰여지는 것은 뭐뭐이면 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어떤 말을 가정을 한 거죠. 여기는 가정, 그리고 뭐뭐이다.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결론.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바라다 봤더니 그것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 우리 P라는 식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P라는 식은 x = 2예요. 그 다음 Q라는 식은 x제곱 = 4. 자, 이렇다고 합시다. 이것들을 가지고서 두 개의 P면 Q이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x =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자, 뭐 간단한 거니까 우리 금방 저 명제들이 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참,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하나로 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불가한 일부의 문장일지라고 하더라도 P면 Q이다 형식으로 묶어놓으면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맞나요?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거죠. 한번 넣어봤더니 어때요? 참이네요. 참이다. x제곱이 4이면 x는 2다. 어때요? 일부는 맞는 것 같고 일부는 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죠. 수학에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하는 꼴의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이렇게 모호하게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방법, 이것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x가 2이면, 즉 x = 2라고 하는 이런 진리집합을 하나 우리 체크할 수 있어요. 집합. 진리집합이 아니더라도. 자, 또 요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그러면 요렇게 되어지네요. 이랬을 때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과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그 명제는 무조건 참입니다. 얘가 이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이것의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2, 2인데 얘는 진리집합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이번에는 어때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바라다 보니까 지금 -2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바로 이렇게 -2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이유는 요거다. 간단하게 그런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반례다. 되지 않는 예다. 그래서 우리가 반례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게 될 거고 증명을 해나갈 때에도 저 반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어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방금 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해서 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것의 진리집합과 이것의 진리집합을 각각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 사이에 요게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진리집합과 진리집합, 요 진리집합이 요 속에 포함이 되어지면 우리는 저 명제는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 반대로 이게 성립이 되어지면 얘도 무조건 성립된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P면 Q이다에 대한 참 거짓을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포함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자, 또 하나 더. 이렇게 P면 Q이다가 참이 되어지면 우리는 앞으로 저렇게 참이라는 말을 말로 안 쓰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지면
앞으로는 무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거짓일 때도 얘기를 했어요. P이면 Q이다가 만일에 거짓이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같은 방식에 의해서 얘도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자세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반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반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구조를 한번 좀 잘 좀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면 P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중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될까? P에는 들어가고 Q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Q에 안 들어가니까 Q의 여집합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반례는 어떤 게 되어지느냐 하면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들어가지 않는 and 이것이 바로 이 집합 속에 있는 원소들이 바로 반례의 원소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억지로 말을 갖다 붙인다면 반례의 진리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P면 Q이다에 대한 판단, 참거짓을 판단을 하려면 P와 Q의 진리집합을 판단을 해서 포함관계를 알아보면 된다. 반례는 P와 Q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으로 판단을 한다. 됐습니까? 됐죠?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읽는 방법 공부했으니까 자, 간단한 예문 또 하나 좀 봐야 되겠죠. 자, x제곱 이퀄 투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성립이 되면 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참인가 거짓인가 한번 좀 판단을 해봅시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각자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네. 그럼 여기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만일에 반례를 물어본다면 반례는 뭐가 되는 거야? 반례는 바로 1 때문이죠. x 이퀄 투 1이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거짓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 x-3, x-5가 0 이상이다. 자,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또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방정식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근의 형태가 분명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의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영역을 가지고 표시하려면 직선상에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얘부터 풀어제껴 줍시다. 얘는 0 이상이면 x는 3 이하거나 5 이하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쵸? 요거는 자, 요 식은 정리하면 요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이게 성립되느냐예요. 그러면 자, 실직선 상에서 여기에 2 있고 여기에 3 있고 여기에 5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조건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집합은 2보다 작다. 자, 요거를 포함하지 않고 아래쪽 전부 다 이게 지금 P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 Q라는 조건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작다 또는 얘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영역 다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보니까 P가 파란색 집합이 빨간색 집합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겠다. 됐습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하는 간단한 예문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질까? 문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유형의 꼴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 P라는 식을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 다음 Q라는 식을 X가 A보다 크다. 아, 이거 심상치 않네요.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봐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P이면 낫Q. 자, 이런 명제를 줬어요. P이면 낫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죠. 겹 화살표로 표시가 될 때에는 그 명제가 참일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만족이 되어지려면 도대체 A의 값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얘는 진리집합 그대로 갖다 써버리면 되는데 얘는 낫Q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집합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우리가 낫Q를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전부 다니까 얘는 지금 현재 A가 이렇게 있다면 A보다 크다가 X는 A보다 크다가 바로 Q라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포함을 해서 아래쪽 전부 다가 바로 나머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낫Q가 되어지려면 X는 A 이하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거이면 낫Q다, 이거면 이거다. 그러니까 얘가 요 속에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보다 작다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자, 여기에 A가 있는데 그거보다 작다가 지금 Q라고 하는 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 영역 속에 얘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1이 있어서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Q의 여집합 속에 P라고 하는 집합, P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네. 이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가 1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등호를 붙일까 말까? A의 값이 여기일 때 성립돼, 여기일 때도 돼, 여기일 때도 돼, 여기가 되면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죠? A가 1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미 1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성립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A는 1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만일에 문제가 조금 바뀌어갖고 이게 거짓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나머지 부분. A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충분히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의 진리값을 판단을 하고 또 그 진리값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어지기 위한 조건을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말장난 같은 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언어를 구사를 하다가 보면 똑같은 말인데 막 비비 꼬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뭔 소리인지 한참을 생각을 해야 결론이 나는 뭔 소리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중에 모든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어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것들에 대한 집합적 의미, 논리상에서 명제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부 다를 의미해 주는 거죠. 전부 다. 그쵸?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all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네요. all.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죠? 그에 비해서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원소가 있다. 일부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some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뭇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붙으면 더 정확해져요. 어떤 원소가 있다.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 이거는 뭐 존재한다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성립된다. 뭐 성립되는 원소들이 모두 다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뜻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집합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실수 집합이 있어요.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일부는 무리수의 집합이고
일부는 유리수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그림을 보고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무리수는 실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하나 더, 어떤 실수는 무리수다. 이건 또 어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읽어낸 말입니다. 모든 무리수는 실수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실수라는 집합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 개체가 이 속에 완전히 포함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어떤 실수는 무리수다. 실수 중에 일부는 무리수인 게 있다. 말이 바뀌니까. 실수 중에 무리수인 숫자가 있다. 어때요? 이번에는 포함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얘도 참인 말이에요. 똑같이 참인 말인데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하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 뉘앙스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은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명제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 명제에 대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뭘까요? 바로 포함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그 집단이 나머지 집단 속에 포함이 되더라. 그러면 그건 무조건 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이라는 말 속에 결론이 나 있는 이 집단이 포함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또 참이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안 하고 포함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말이 됐을 수 있는데 말 뜻에 대한 뉘앙스,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그럼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상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수,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점점점. 얘는, 이거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x의 x 마이너스 1인데 그게 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의 의미는 x는 0 이상 이하이거나 1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 속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모든에 대한 대상이 이쪽에 포함이 되는가 본다 그랬으니까 자, 자연수가 이 속에 포함되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0이 있고 아래쪽 모두 다, 여기는 1이 있고 모두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수 집단을 한번 표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바로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포함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어렵지 않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읽어나가도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모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자연수로 할게요.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자,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수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게 0이다라는 이야기는 자연수들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풀어보면 x 이퀄 투 제로와 마이너스 1이에요. 어때요? 자연수들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어져 버리겠다.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또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야 있는 이것을 만족하는 것들이 요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0과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이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이 경우는 아까 어땠어요? 이게 성립이 됐지요. 그죠?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짓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결론이 났는데 그게 거짓인 걸로 결론이 나버리게 되면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그게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어떻게 바꾸어주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까? 어떤 자연수도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어떤 자연수도 말을 바꾸면 모든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자연수도 모든 자연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X도 이거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죠? 어떤 자연수는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자연수도, 어떤 자연수도 얘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주게 되면 이거는 거짓이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참이 되어지게 돼요. 그렇죠? 하나의 명제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참 거짓이 뒤바뀌느냐. 앞서서 공부했죠? 부정을 시키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생긴 명제를 부정을 시킨 게 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어떤 자연수라고 하는 말이 모든 자연수라는 말로 바뀌었네. 그렇죠? 어떤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얘가 이걸로 바뀌었네요. 이다, 아니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X에 대해 명제 P가 성립이 되어진다면 또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떤은 모든 X에 대해 P가 성립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이니까 뭐가 성립하는 거야? not P가 성립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라면 얘도 부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가요?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은 서로 부정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수학에서 부정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나머지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 중에 나머지 부분이 바로 어떤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어떤이라는 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모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했더니 머릿속이 좀 복잡해요. 모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어떻게 무슨 나머지를 얘기하는가? 어떤이면 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모든이 또 그 나머지가 되어지는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문들을 통해 가지고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모든 어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말장난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장난 맞아요. 그런데 말장난을 치는데 정확한 말뜻을 가지고서 말장난을 쳐야 되겠죠. 그죠? 자, 모든 어떤의 의미는 서로 대비되는 그런 의미다.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반대의 개념과 대비되어지는 개념 또는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만일에 거짓이면 정상적인 구조로 한번 좀 바꿔보자. 이것이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다. 판단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런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그랬죠.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중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조건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이렇게 성립이 되어지냐면 x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또 0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거짓입니다. 거짓이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짓이 됐으니까 참이 되게 하라. 수정하자.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해주면 될까? 이게 거짓이니까 이게 참이 되어지려면 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때 부정을 한번 시켜봅시다. 부정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이 0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얘가 거짓인 명제니까 얘가 참인 명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봐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의 값은 0 이하다.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0이라고 하는 숫자에 관한 한 제곱해도 0이 나오니까 맞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0보다 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곤란해지게 되는 거야. 뭐라 그랬어? 여기에 지금 어떤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명제는 맞는 명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오늘 P이면 Q이다에 대한 얘기를 부드럽게 편하게 시작을 했다가 모든 어떤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가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정확하게 모든과 어떤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